중속운동에서 가속도는 R분의 V의 제곱이다. 그리고 그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한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계산하거나 할 일은 없어요. 이건 그냥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의 제곱. 근데 이제 여기서 V와 A의 방향은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반지름 R인 원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할 때 순간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항상 직각 방향이고 가속도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구심 가속도라고 한다. 그랬고 이걸 이제 운동 방정식을 만들려면은 이 가속도 A에다가 M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MA가 되겠죠. F는 MA, 뉴턴 2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F가 되는 거죠. MA, 다시 말하면 M, R분의 V의 제곱이 F다. 그래서 MA는 F, 이걸 써도 되고, M 곱하기 R분의 V의 제곱은 F, 이쪽을 써도 돼요. 왜냐면 이거 A가 R분의 V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변에 오는 이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entripetal force. 반대는 센트리푸갈이에요. 푸갈. 원심력인데 물리학 교과서를 자세히 보시면 원심력이란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항상 구심력만 이야기해. 초중고나 일반인들은 원심력을 더 많이 이야기하죠. 차를 타고 급회전을 한다. 사람 몸이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거를 원심력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물리학에서는 원심력은 그다지 인기가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원심력은 가속좌표계에서 생각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 관성좌표계에서 보면은 구심력밖에 없어요. 원심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이물체를 돌리는 데는 이 중심을 향하는 이 힘, 이 가속도를 줄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심력은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해야 돼, 항상. 근데 이제 그 구심력의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구심력의 크기가 M 곱하기 R분의 V의 제곱과 같은 건 맞는데 그 힘에 정확하게 뭐냐 이거지. 그 힘이 중력인지, 장력인지, 용수철의 힘인지, 뭐 수지강력인지, 마찰력인지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문제에 따라. 모든 원운동 문제는 그 구심력이 어떤 형태로든 주어져 있을 텐데 그 구심력을 발견해내는 거를 일단 학생들한테 보통 넘겨줘요. 당신들이 발견해야 돼. 구심력은 이거니까 계산하세요. 그런 문제는 없지. 너무 쉽잖아. 구심력을 당신이 찾으세요. 항상 문제의 패턴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하키퍽. 단단한 하키퍽에다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줄이 나오는 순간 줄에는 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체 이쪽 끝, 정확하게 하키퍽 쪽에서는 이쪽으로 당기고 사람이 손을 여기 잡고 있을 때 사람 손 쪽으로 이쪽으로 당길 텐데 어쨌거나 하키퍽을 안쪽으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구심 방향을 향하고 이게 구심력이 된다. 장력이 구심력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애고 좀 이따 더 복잡한 케이스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예제는 루핑 더 룹이라는 묘기예요. 디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옛날인데 내 연도는 까먹었는데 미국에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어요. 링링 브라더스라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커스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서커스단이 아직 하나쯤 있을 거예요. 하나쯤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는 뭐 태양의 서커스단 이런 거 있고 미국에는 뭐 링링 브라더스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살아 있을 거야. 그래서 서커스 묘기 중에 디아볼로라는 사람이 처음 고안한 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궤도를 타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한 바퀴 거꾸로 돌고 이렇게 가는 묘기예요. 360도 회전하는 묘기. 자전거가 뭐 요 레일에 꽉 묶여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자전거를 타서 속도를 내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할 때 디아볼로는 목숨 걸었겠죠. 몇 번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잘 모르니까. 처음 하는 사람 그렇잖아? 물리학을 알았다면. 물리학 수업을 들었을 일 없을 테고.
물리학을 알았다면 계산했을 텐데 물리학을 몰라서 아마 디아블로는 몸으로 때웠을 거예요. 한 5번쯤만 넘어졌으면 뭐 충분. 근데 5번 넘어지는 사이에 뭐 팔도 한번 부러지고 뭐 다리도 한번 삐고 막 그랬겠죠. 주어진 조건 실제 상황 그대로예요. 반지름 2.7m. 2.7m면 천장 높이 정도 되지 않을까? 반지름이 이만큼이니까 이거 전체 높이는 거의 2층 높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2층 높이에 거꾸로 자전거에 타서 거꾸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바닥을 뭐 매트 깔고 어떻게 좀 했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단 주어진 문제는 최고점에서 디아볼로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디테일은 무시해야 되겠죠. 자전거의 무게라든가 디아볼로의 무게 따위는 신경 쓰지 말자. 그게 뭐 얼마가 되든 간에 나머지는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네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갖고 해봐. 2.7밖에 없는 거죠. 중력 가속도 G는 뭐 안 주어졌지만 중력이 있어야 될 거니까 중력 가속도는 있다고 치고 문제를 푼다. 최고점에서 최소 속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유물체 그림. 물체는 점으로 찍는다.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가속도도 뭐 표시하려면 하든가, 뭐 속도 같은 건 표시 안 해도 되고, 그죠? 물체별로 그림 한 장씩 따로따로 그려라. 그죠? 여기 날 거예요. 최고점 여기죠? 요 지점, 자전거가 지금 거꾸로, 저 바닥에 거꾸로 붙어 있을 텐데, 아래로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가속도가 아래로 작용해야 되겠지? 구심 가속도가 돼야 될 거니까, 아래로 작용할 거고. 근데 수직항력은 어디로 작용해야 돼? 위로? 자전거가 바닥이 이제 천장에 있겠지만, 천장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 수직항력이니까 수직항력도 아래로 작용해야 돼. 헷갈리겠지? 수직항력은 면을 물체가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면이 천장이니까 천장을 미는 힘의 반작용. 그래서 Fn이 아래로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법칙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MA는 F 자리에 가속도랑 같은 방향의 힘이 mg와 fn이 있으니까 fn 더하기 mg 우변에 쓰면은 이 두 힘의 합력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보너스로 a가 r분의 v의 제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 운동의 형태가 원운동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ma는 f고 a가 r분의 v의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소 속력을 물어봤는데 문제 풀려 미지수가 등장했네. 속도도 모르지만 fn도 몰라요. 얼마의 힘으로 천장을 미는지를 몰라. 얼마의 힘으로 미는지 알아야 그거의 반작용이니까 수직항력을 알 텐데 수직항력의 크기가 여기서 변수예요. 이거 두 개가 변수죠. 변수가 두 개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 친절하게 최소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fn을 마구 변화시켜서 v가 최소가 되게만 만들면 돼. 근데 fn은 0까지 갈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안 되죠. 왜냐하면 fn은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힘이잖아. 물체가 면을 미는 힘의 반작용이니까 fn은 항상 한 방향, fn은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플러스만 돼야 돼. 그래서 fn이 최소가 되면 v가 최소가 되겠죠. 최소는 0이란 말이야. 그래서 fn이 0일 때. 근데 fn이 0일 때가 뭐냐면 자전거가 천장에 겨우 닿고 있을 때죠. 자전거 돌긴 하는데 아주 현대에는 이런 거를 자전거로 안 하고요. 이것도 2차원의 궤도를 안 하고 3차원의 궤도를 해요. 공을 이렇게 해놓고 투명한 그 망으로 이렇게 해놔주고 그 안에를 오토바이가 돌아요. 막 옆으로 돌았다가 위로 돌았다가 막 이렇게 뭐 오토바이 2대가 돌고 막 이래요. 요새 서커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옛날 서커스니까 오토바이는 힘이 세니까 뭐 어떻게 돌아도 상관없는데 자전거는 이제 사람 힘으로 가니까 상당히 빡세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얻어서 그 속도로 이렇게 도는데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중력도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보통 이쪽에 있을 때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니까 중력이
자전거를 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직 강력이 상당히 그거에 반작용이니까 커지는데 이 윗지점이 되면은 최고점에서는 이 물체가 얘를 밀어줄 힘이 하나도 없어요. 떨어지게 돼. 속도가 느려지면은 속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속도가 느려지면은 최고점에서 이 물체가 면을 밀어줄 힘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FN이 0까지 갈 수 있는데 그 0이라는 순간은 이 자전거가 최고점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는 순간이 되겠죠. 떨어질랑 말랑.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야 그게 이제 최소 속력이 되겠어요. 하여튼 그 속력 구할 수 있어요. 이 0mm 약분하고 이항하면은 V는 루트 GR이죠. 루트 GR. 계산하면은 5.1m/s. 시속으로 하면 19km인데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거든? 19km면 꽤 빡센 속도예요. 바람의 저항이 좀 있으면 유지하기 힘든 속도라고 할 수 있지. 바람이 저항이 없으면 뭐 할만해. 맞바람 불면 굉장히 힘들어. 디아블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 정도 속도가 어려워?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픽시 아시죠? 픽시 애들 타고 자네들이 애들이지. 애들 타고 다니는 그 픽시가 도로에 나가면 엄청 빨리 달려요. 그렇게 뭐 구조가 빨리 달리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냐? 무서워서. 뒤에서 차가 쫓아오잖아. 안 죽으려면 열심히 달려야지. 엄청 빨리 달려요. 픽시의 최고 속도는 한 시속 50km 정도도 될걸? 디아블로는 그 당시 자전거가 뭐 별로 좋진 않았겠지만 이 정도 속도는 충분히 낼 수 있었을 거다. 계산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은 바람에 뭐 팔목을 한 번쯤 부러졌거나 뭐 한동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실린 인물이 됐죠.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고개사 디아볼로 선생님이 기억하는 이름이잖아. 링링 브라더스의 디아볼로 선생이 우리한테 몸으로 떼워가지고 이걸 가르쳐줬어요. 구심력이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이 될 수도 있구나. 수직항력이 중력과 같은 방향인 상황이 존재하구나. 자, 두 번째. 이걸 변형해서, 여러분 책에 있는 예제는 이것만 물어본 건데, 약간 변형해서, 같은 속력일 때, 이번에 최저점에서 수직항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최저점. 속력을 똑같이 한다고 합시다. 등속 오른도계니까. 도는 속력은 계속 똑같이 하고, 이번에는 위치가 최저점이다. 여기 그림으로 하면은, 여기 아래, 이게 지금 최저점. 요 바닥을 지날 때, 저 때의 수직항력은 얼마겠냐. 자, 마찬가지로, 자유물체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근데 자유물체 그림이 바뀌었죠? 왜? 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물체 있고 아래로 중력은 항상 아래로 작용하니까 수직항력 위로 작용하겠죠. 이제 바닥 면이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니까 Fn은 위로 가고 가속도는 90 가속도니까 위로 가야 되겠죠. 이 법칙, MA는 F다. F 자리에 가속도랑 같은 방향을 플러스로 적고 Fn 반대 방향에 마이너스로 적어요. Fn 마이너스 mg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보너스로 A가 R분의 V의 제곱인 걸 아니까 여기서부터 V로부터 Fn을 구할 수 있겠네, 그지? 같은 속도라고 그랬으니까 이항하면 Fn은 mg 더하기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V가 루트 GR이니까 집어넣으면은 Fn이 EMG가 되겠다. 수직항력이 엄청 커졌다 말이죠. 맨 꼭대기 점에서 수직항력이 제로인데 맨 아래 지점에서는 같은 속도로 돌면은 수직항력이 EMG가 돼요. 큰 충격이 느껴진다는 거지. 도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점에서는 아주 뭐 바퀴에 아무 느낌도 없지만 최저점에서 바퀴가 꽉 눌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가 문제인데 세 번째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9시 지점 또는 3시 지점은 어떻게 되겠냐. 9시죠. 여기가 3시, 여기가 9시 지점이죠. 9시 지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9시 지점. 자유물체 그림부터 그린다. 또 바뀌었죠. 아래로 중력. 이건 변하지 않는다.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 아웃시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물체가, 자전거가 면을 누르는 힘, 면이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미니까, 그의 반작용, 수직강력, 오른쪽. 요거 두 개만 생각하면 이제 개판이에요. 오씨, 이거 뭐야, 이거. 대각선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네? 큰일 났죠? 그 다음에 아래로 중력, 요 위아래로, 위쪽으로 힘이 필요해요. 무슨 힘이 있냐면, 마찰력이 있죠. 바퀴는 굴러가기 위해서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마찰은 정지 마찰이에요. 굴러가니까 미끄러진 게 아니라 지우개 자국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지 마찰이에요. 그래서 정지 마찰인데 지금 회전 방향을 회전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전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퀴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런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마찰력을 위로 작용해야 되죠. 그래서 마찰력이 위로 작용해요. 되게 까다로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까다로운데 어쨌거나 위로 정지 마찰이 있어서 걔랑 요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얘가 위아래 방향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되고, 오른쪽으로 수직항력이 있어서 요 수직항력이 구심 가속도를 주는 거죠.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는 F 구심력 자리에 FM만 오게 된다. A가 R분의 V의 제곱인 건 보너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V 자리에 루트 GR을 집어넣으면은 FN은 구해지죠. MG다. FN이 MG라고 해서 FN이 중력이다 이 말이 아니라 FN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랑 같다. 그러면 요 정지 마찰의 크기도 중력의 크기랑 같겠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힘만 가지고, 원운동에서 힘만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 디아블로의 루핑 더 룹 묘기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저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등속도 운동을 했을 경우를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힘과 운동 말고 이 다음 배울 단원들이 이제 에너지 단원들인데, 에너지 단원들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똑같이 놓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문제를 그렇게 바꾸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돼요.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인데 지금은 등속도로 돌았는데 에너지를 보존시키면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없앨 메커니즘 하나도 없거든요. 정지 마찰은 에너지를 없애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에너지 보존을 하면서 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면 이제 같은 속도로 돌지 않고 속도가 막 위치별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디아볼로 묘기는 먹고 뜯고 뭐 맛보고 즐기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처음 보면 되게 당황스럽겠지만 위치별로 막 생각해야 되니까 3시 방향, 뭐 6시 방향, 9시 방향, 12시 방향 각각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수직항력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수직항력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지금 봤지만 크기를 계산해야 돼요. 수직항력이 일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등속원 운동 부분 마치고요. 추가로 비등속원 운동은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는데 추가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봅시다. 자, 비등속 원운동도 살펴봅시다. 비등속 원운동은 책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요약돼서 잠깐만 나와요. 지금 이 단원은 아니고 나중에 잠깐 나오는데,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이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되는데 한번 해보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보라는 건데, 비등속이니까 이제 속도가 일정하지 않겠죠? 속도의 크기,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속력이 변한다. 그러나 이제 원운동인 건 마찬가지니까 XY가 원궤도 방정식으로 제약되어 있죠. XY 사이는 이런 릴레이션이 존재한다. R벡터부터 시작해서 얘를 미분하면은 속도, 가속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R벡터를 써볼게요. R벡터를 XI, YJ 이렇게 쓰면 X는 폴라 코드레이트 쓰면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죠. 근데 여기서 원 운동을 할 때는 세타만 변하잖아요. 세타가 오메가 t의 속도로 일정하게 돌면 등속 원운동. 이건 등속일 때죠. 등속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세타는 세타 t인 것만 알아. 이렇게 1차 비례할지 그 외에 뭐 2차항이 있을지 몰라요. 등속 원운동일 때 세타는 오메가 t 항상 일정했잖아요. 비등속일 때는 세타는 시간의 함수인 것만 알지 1차 함수인지 모른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간의 함수니까 세타 t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비등속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한 번 미분하면 속도를 얻겠죠? dr dt 위치를 시간에서 미분한다. 좌표축 i 단위 벡터 i 벡터 j 벡터는 x y이기 때문에 얘는 안 변할 거고 성분만 변할 거니까 성분을 미분해야겠죠. 미분하는데 여기 미분할 때도 r은 또 안 변해요. 일정하니까 원운동이니까 r은 미분할 때 필요 없고 코사인을 미분해야 되네.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죠. 근데 세타가 시간의 함수니까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d 세타 dt. 여기는 사인인데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세타가 다시 시간의 함수니까 d 세타 dt. 붙여야 된단 말이죠. d 세타 dt를 세타 도트라고 보통 그냥 씁니다. 세타 도트. 점 하나 찍는 거죠.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뉴턴이 쓴 노테이션이에요.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은 위에다 점 하나 찍는다. 세타 도트라고 읽어요. 따라 해볼까요? 세타 도트. 마이너스 r 세타 도트 사인 세타가 첫 번째 콤포넌트, 두 번째 콤포넌트 r 세타 도트 코사인 세타가 두 번째 콤포넌트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얘가 vx고 얘가 vy니까 vx, vy를 제곱해서 더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크기를 구하면 제곱해서 더하면 이건 사인이고 코사인이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r 세타 도트가 나오겠죠? 정확하게 r 세타 도트의 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음수가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신경 끄고 하여튼 v는 r 오메가 등속 원운동에서 했던 그 릴레이션은 여전히 성립해요. v는 r 오메가인 릴레이션은 성립하는데 요 오메가가 일정하다는 말은 아직 안 했다는 거지. 오메가가 시간에서 아직 변할 수도 있어요. 오메가가 일 수 있다고. 그것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등속원 운동에서도 이 릴레이션도 기억이 날 거예요. V를 오메가 크로스 R로 구할 수도 있었죠. 근데 오메가 크로스 R로 구한다고 하면은 오메가는 세타 도트고 방향 K 방향 I, J, K니까 그죠? 회전 축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회전 축의 방향 요리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가 지금 I, 여기가 J, 회전 축의 방향 K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의 방향은 회전축의 방향이기 때문에 크기는 세타 도트고 방향은 K 방향. 그러면 KI 외적하면 J, KJ 외적하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성분을 쓰면은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서 얻어도 되지만 오메가 크로스 R로 구해도 돼요. 앞에서 했던 등속원 운동할 때 요 비슷한 수식을 봤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얻어지죠. A는 dv dt. 여기서 하면은 이걸 미분하는데 마찬가지로 R은 상수니까 빠지고 미분해야 될 게 요거 세타 도트 사인 세타라는 요 합성함수를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렇게 돼서 이걸 앞에 거 한 번 미분하면 세타 도트 미분하면 세타 투 도트 뒤에 거 곱하고 이거죠. FG의 프라임은 F 프라임 G 더하기 FG 프라임. 라이프리츠 룰이라고 하는 거죠. 곱해진 미분, 곱함수의 미분. 곱함수. 근데 이제 앞에 놈은 합성함수가 아니고 뒤에 놈의 경우에는 얘가 세타가 지금 세타 t니까 뒤에 놈은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야 되죠. 그래서 세타 도트 곱하기 사인을 미분한 거 코사인
세타를 다시 미분했으니까 세타 도트. 그래서 세타 도트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이거 미분한 게 두 항으로 되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두 항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타 도트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세타 투 도트에 비례하는 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로 적어보면은 세타 도트의 제곱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로 묶어주면은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가 있겠죠.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는 R 벡터죠. R 벡터니까 이게 첫 번째 R 벡터구나. 두 번째 세타 더블 도트 앞에 묶어주면 이거 마이너스 R 사인이 X 성분이고 이쪽은 R 코사인이 Y 성분인데 이거는 V 그죠? V의 성분들이잖아. 마이너스 사인과 플러스 코사인. V의 성분과 비슷한데 세타 도트만 없네? 그래서 세타 도트로 나눠준다. V 벡터를 세타 도트 나눈 거랑 같네? 그래서 앞에 이 수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니까 그래서 세타 도트의 제곱 R 방향 마이너스 더하기 세타 도트 분의 세타 투 도트 V 방향 벡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도트를 오메가로 바꾸고 R 벡터를 크기는 R 그 다음에 방향은 R 방향 R 헷으로 바꾸고 속도 벡터도 V 곱하기 V 방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타 투 도트를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합니다. 각가속도라고 불러요. 세타 투 도트를 세타 원 도트는 오메가 각속도 세타 투 도트는 각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개념이 오메가 알파 세타 오메가 알파 세타를 한 번 미분하면 오메가 한 번 더 미분하면 알파 얘를 적분하면 오메가 한 번 더 적분하면 세타 각변수 각속도 각가속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알파예요. 알파 기호를 알파를 쓰는데 어쨌거나 그걸로 다 바꿔놓으면 첫 번째 놈은 마이너스 R 오메가의 제곱 R 헷 방향 두 번째 놈은 알파 나누기 오메가 V 헷인데 이것도 이렇게 길게 쓸 게 아니라 V가 R 오메가니까 여기 어디 있죠? V가 R 오메가니까 바꾸면 얘 R 알파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분은 얘는 R 알파. 그래서 이 첫 번째 방향, 이 마이너스 R 방향 성분을 AC 센트리피탈 가속도, 구심 가속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두 번째 요 속도 방향 성분 가속도를 구했더니 앞에 등속 운동에서 이거밖에 없었는데 요 항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 비등속 운동 때문에 생겨난 항이에요. 첫 번째 항은 전혀 놀랍지 않아요. 등속 운동에도 있던 항이니까 안쪽으로 향하는 벡터. 얘는 속도 방향으로 향하는 가속도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부를 때 탄젠셜 엑셀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접선 방향 가속도. 얘는 접선 가속도 라고 부르고 얘는 구심 가속도라고 불러요. 얘는 센트리피탈 엑셀러레이션, 얘는 탄젠셜 엑셀러레이션. 뭐가 탄젠셜이냐? 속도 벡터 방향 또는 궤도 방향, 원궤도에 탄젠셜하다. 그런 의미죠. 이 둘은 서로 직각 방향이에요. 그림 있다시피 구심 방향, 탄젠셜 방향, 속도 벡터 방향, 마이너스 R 방향. 서로 직각이잖아. 그래서 이 직각인 두 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법 쓰면 대각선 방향. 요게 실제 가속도, 요 두 벡터를 합친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중심을 향하지 않고 중심보다 약간 앞으로 가죠. 무슨 뜻이냐면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등속 운동이라는 게 점점 빨라지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려면 이쪽으로만 향하면 안 되고 약간 가속도 벡터가 앞으로 가야 돼. 속도 벡터의 크기가 커져야 돼. 가속도를 정리해보면 피타고라스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AC의 제곱 더하기 AT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될 텐데 AC가 R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R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AT는 R 알파니까 R 알파 R의 제곱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묶어내면 R로 묶을 수 있죠. 묶으면 오메가의 4승 더하기 알파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돼요. 오케이. 요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나와요.
반원에 지금쯤 안 나오고 좀 뒤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해. 내가 지금 미리 꺼낸 건데 여러분 책 기준으로는 좀 뒤에 에너지 단원쯤에서 갑자기 출연하는데 어떤 때 출연하냐면 그 놀이기구 있죠. 이런 그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 반원 구간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슉 떨어지는 이런 놀이기구. 이런 놀이기구에서 그 얘가 이렇게 등속 오는동 하지 않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모형으로 해서 이제 가속도를 구하시오라든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라든가 이걸 마구마구 비튼 문제들이 한참 뒤에 여러분들 책 기준으로는 등장을 하는데 그때쯤에 이거를 이제 유도하기 너무 또 좀 재미가 없거든. 그때도 요 수식은 나와요. 이렇게만 나올 거야. 센트리피탈 가속도와 탄젠셜 가속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바텀 라인에서 되돌아가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위치 벡터를 이것만 알면 여기서부터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속도까지 2번 미분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는. 여기서 출발해도 별로 틀리진 않는데 출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비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래요. 원운동이 다 등속 원운동만 있는 건 아니야. 비등속 원운동이 지금처럼 까다롭기 때문에 좀 더 항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1학년들한테 처음에는 안 가르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물리 책에 없냐? 있어요. 중간에 나와. 제가 좀 전에 그 디아볼로 이야기도 했잖아요. 디아볼로도 등속으로 돌 수도 있지만 등속으로 도는 버전이 있고 등속으로 돌지 않는 버전, 아주 간단하게 에너지를 일정하게 도는 버전이 있어요. 에너지를 일정하게 돌면 등속도로 안 돌아요. 비등속 원운동인데. 그렇게 되면 매 순간순간 가속도 벡터들이 지금처럼 전진하는 방향으로 또는 후진하는 방향으로 가속도 성분들을 가지게 돼.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아닌 성분들이 등장하게 돼요.